네, 안녕하세요. 제가 16학번 경영학과 이자린입니다. 오늘은 위천환 교수님의 경영 전략 강의의 개입 과제로 인해 다들 이렇게 모였습니다. 오늘은 토론하는 주제는 혁신 DNA 무장 한국형 리스크 테이커의 접근이고요. 다들 자기 가진의 생각과 의견을 나누길 바랍니다. 그럼 정식적인 토론이 시작하기 전에 자기 소개를 한번 부탁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정정 씨 자기 소개해 주세요. 저는 경영학원 이정정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경영학부 이영성이라고 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경영학과 장한비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경영학과 가상을라고 합니다. 네, 이렇게 바쁜 시간에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먼저 박수. 네, 그럼 우리는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우선은 리스크 테이커에 대한 먼저 생각을 정리해보고 그것은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럼 각자 자기 생각을 말해주세요. 리스크 테이커는 리스크를 받을 들린 능력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인 것 같아요. 리스크 테이커는 제로지는 즐기는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리스크 테이커가 리스크를 기회로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아닌가요? 리스크 테이커는 리스크에 따른 대가를 치는 능력이 있으므로 하여 모험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입니다. 네, 그럼 한국형 리스크 테이커는 어떤 것이라고 리스크 테이커가 되기 위해서는 어떤 조건을 갖추어야 하는지에 대해 의견 나눠보도록 할까요? 한국형 리스크 테이커가 되려면 사회나 문화적으로 존재하는 리스크를 말하는 것 같아요. 세계 어린 다른 리스크가 다 존재하지만 한국은 문화적으로나 사회적으로 수지적인 관계에 있어서 리스크가 조금 더 높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문화가 다른 사람들에게는 완전히 없던 리스크를 감수해야 하는 것 같아서 한국형 리스크 테이커들은 참 대단한 것 같아요. 한국형 리스크 테이커라며 한국의 문화 정서에 정글하여 그에 따라 존재하는 리스크들을 이미 잘 알고 있고 그에 대해 리스크를 부수하여 리스크의 환율을 낮추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해죠. 대체적으로 오픈 마인드 수요자이자 좀 모험적이면서도 무모하지 않고 분석을 하면서 리스크를 기회로 생각하는 사람들, 특히 한국의 문화와 정치 시스템에 이수해쳐 있는 사람이 한국형 리스크 테이커라고 봐요. 그리고 리스크 테이커라면 공통된 정의이라고 생각했는데 창의성과 문화성, 해신성도 갖추어야 하다고 봐요. 한국인의 마인드를 갖고 위험 요소를 분석하여 기회를 잡는 사람들로 생각했습니다. 리스크도 리스크지만 지역을 한국인하고 정해진 곳에서 저는 한국 사회적이나 문화적 지적 법적 시스템 면에서 오는 모든 리스크를 의미하는 것 같아서 한국형 리스크 테이커라면 이런 모든 면에 익숙해져야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특히 한국형 리스크
테이커 중에서도 한국 기업인 김봉수 화장의 카카오키 네이버 이효진 화장이 대표적인 한국형 리스크 테이커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분이 그 리스크 테이커라면 모호하게 표정을 내리는 것이 아니라 리스크를 분석하여 리스크 확률을 낮은 방향을 선택하는 것이 되겠군요. 리스크를 사랑하지만 전체 조건을 리스크에 대해 잘 알고 컨트롤할 수 있어야 하면서 특히 한국은 사회적이나 문화적으로 특수하기 때문에 한국의 정서를 잘 아는 리스크 테이커가 한국형 리스크 테이커라고 의견을 주셔서 감사해요. 그럼 세 번째 문제. 한국 사회가 리스크 테이커를 보는 시선을 토론해보가 합니다. 즉, 한국 사람들은 성공만 하면 좋게 높게 보는 경향이 많지만 그렇다면 실패자를 어떻게 대하는지 알고 계시나요? 그리고 실패를 한 사람들에게 정부에서 어떤 제도적 장치가 필요한지도 의견을 나눠보도록 할까요? 어떤 상황에서도 실패자라고 하면 한국인들은 부정적인 시선을 가지고 보는 사람이 대부분인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살자 주제도 모르고 덮여서 실패하는 거지 이렇게 생각하고 주름하는 사람이 대부분 거죠. 실제로 리스크 테이커를 하는 사람들이 마냥 성공할 수 없지만 그렇다고 그들이 일반인들에게 피해를 준 적도 없는데 일반인들은 그들에게 안 좋은 타지를 붙이잖아요. 좀 심각한 것 같아요. 특히 스타트업이 성공할 수 있는 확률도 낮고 젊은 사람들이 많은 건데 이런 신선이 무서워서 아예 도전도 못하고 포기하는 사람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봤어요. 제 도전 장치를 놓고 봤을 때 정부에서는 스타트업에 좀 더 많은 관심 가져주길 바라죠. 도전 장기죠. 불공평한 구조이고 많은 고생을 했을때도 불구하고 고생 알고 잘하는 거 아닌데 비난을 하니까 그게 더 큰 문제죠. 사실 그들이 잘못한 거 없잖아요. 그런데 사회는 그들을 마치 주인 세금을 해주니까 누가 용기를 내서 창업을 하고 싶겠어요. 그러니까 한국이 앞으로 경제적 성장을 하고자 하다면 이러한 부정적인 시선을 없애는 것이 시급하다고 봐요. 실패를 하면 실패자, 성공하면 인생 성공자라는 대의들이 따라다니는데 참 불공평하죠. 어렸을 때부터 실패를 성공하게 받아들이는 교육이 필요한 것 같아요. 우선 지향적인 교육을 실시하는 것이 좋다고 봐요. 실패를 두려워서 아무것도 못하는 것보다 그게 낫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실패자를 보는 사회적인 시선도 중요하지만 정부에서 리스크 테이커들에게 조금 더 관심을 주고 그들에게 좀 더 혜택을 주다면
경제도 성장하고 나고 봅니다. 물론 이미 스타트업을 시작했고 발전 가능성과 타당성을 분석하여 혜택을 주기도 하겠지만 중소기업에게 세금 비율을 낮추고 대학교나 학술연구기관에 연계를 시켜주는 다리 요각을 해주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한국 사회가 리스크 테이킹 실패자에 대해 좀 더 너그러운 시선으로 지켜보고 의논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누면서 망하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오히려 사업을 계획하고 열심히 하다가 나중에 망해서 실패하는 사람들도 분명 있을 텐데 사회가 좀 더 너그러웠으면 좋겠고요. 앞으로 많이 개선되어 전문의들이 도전을 쉽게 할 수 있는 사회가 되기 바래요. 특히 중국은 이런 시선들이 별로 중대하지 않기 때문에 뭐 하다가 망해서 다른 거 하면 오히려 그 사람들은 좀 더 머리가 좋고 용기가 대단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한국에서도 응원하고 지켜봐 주는 사람들이 많아졌으면 합니다. 의견 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문제는 한국인들과 리스크 테이킹을 하는 것이 고정적인 의견을 갖고 있는데 그 원인에 대해 토론을 할까요? 한국인들은 리스크 테이킹을 뭐한지 인생은 한 번이라는 마인드를 잘 나타내는 것 같은데요. 인생은 한 번이니까 대박 아니면 좁아기 깨지 그러니까 자신의 인생을 걸고 도박을 하는 도박쟁이처럼 느껴 이주 도박쟁이하며 보는 사람들의 시선이 안 좋잖아요. 마찬가지로 인생은 한 번이니 좀 저 사람은 한 번에 성공할 수도 있고 저참하게 실패할 수도 있겠다. 좀 미친짓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겠죠. 실패한 리스크 테이커들이 많으니까 그런 것 같은데요. 언론이나 미디어에서도 실패한 리스크 테이커들은 부정적으로 다루잖아요. 연예인들 집 안에도 싸워하다가 망하고 돈 벌러 빚을 가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언론에서 정상적으로 일어날 수 있는 사고에 대해서 너무 과도하게 감소하여 가족들이 도와야 할 빚이 얼마나마다 주인공을 어떻게 산다든 이런 부정적인 측면을 너무 많이 다루니까 이렇게 하면 안 되겠구나 하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겠죠. 그리고 제일 무서워하는 것이 빨간 가지에 가정이 다나는 게시개죠. 재무도 재무지만 가정이 파탄나고 정상적인 생활이 어려워지고 또 사회적으로 저는 질 사람처럼 살아가야 하는 게 참 슬프죠. 리스크 테이커들이 모두 그런 거 아니지만 정상적으로 사업을 하다가 어려울 수도 있고 또 사업이 잘 안 될 수도 있지만 성공주의로 시배는
받아들이지 못하겠죠. 즉 언론과 미디어들이 너무 많이 부정적인 장면을 다루고 그들이 능력했던 부분을 손 빼놓고 실패한 결과만 다루다는 좀 열심히 해서 점들을 간과하여 죄도 없는 사람을 죄인으로 몰아시켜 버리는 점들이 빨리 개선되었으면 좋겠고요. 저의 의견을 언론이나 미디어의 편향적인 실패 사실을 관대하게 나타내는 것이 원인이라고 생각됩니다. 좌파론을 지향하는 것도 원인이 되죠. 한평생 신 가정 없이 좀 먹고 살 수 있는 것을 선언하기 때문이죠. 모모하게 리스크 테이킹을 위하여 그냥 내 기업에 취직해서 좌파론을 가지는 게 훨씬 편하고 월급도 후팍후팍 나오기도 하잖아요. 리스크 테이킹 하다가 실패하게 되면 더 넣어야 할 때가 너무너무 커서 개인이 부담하기에 엄청난 거라서 보상상으로 생각했어요. 공무원 대기업 퇴직은 리스크가 아주 나고 월급도 많이 나오니까 편하고 돈도 많이 주는 공무원이나 대기업을 선호하죠. 한국인들은 약간의 소심함과 비슷한 그런 정서가 있는 것 같아요. 다른 사람의 신성을 너무 많이 인식하고 있어서 오히려 자신이 하고 싶은 것보다는 남의 시선을 인식하여서 하고 싶은 거 어제 하는 게 아닌가 싶어요. 유럽 사회는 조금 자기 중심의 경향이 강하니까 하고 싶은 대로 계획하고 도전해보고 안 되면 다른 길을 선택하든지 아니면 취업을 하든지 하잖아요. 한국은 졸업하며 고정된 루틴으로 하루 취업 준비를 하고 있으니까 참 많이 논의하게도 남의 시선으로 인생을 살고 있는 것 같은 사회적 속박을 받고 있는 듯한 느낌이 들어요. 그러니까 젊은이들은 사람들의 구선에 휘말리는 것이 두려워서 피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도 들었어요. 중국은 도전보다는 이곳저곳 시도를 해보는 사람이 많은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저의 동기들도 지금 하나 둘씩 창업이나 개업을 하려고 지금부터 준비하고 있거든요. 유학생을 상대로 제공하는 서비스라든지 아니면 음성을 배우한다든지 등등 다양한 업종을 생각하고 있는데 친구들이 하는 사업이 만약에 잘 안 돼서 문 닫았을 때에도 별로 큰 비난이나 안 좋은 시선 같은 게 없어요. 문 닫는 이유에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누구나 다 잘 되는 기는 사실 힘들잖아요. 제공하는 서비스나 매뉴얼이 사람들을 만족시키지 못한다면야
마디 정도로 그냥 5대5다라는 평가를 하겠지만 그 소유주를 욕하거나 다투는 일은 별로 없어요. 보통 정상적인 거라고 생각하며 받아들이는 경향이 많거든요. 그래도 최소한 그 친구는 시도해보는 용기가 있었으니까 저와 같은 경우에는 엄두도 못 내는데 저보단 한 수 위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시도를 한다는 자체가 칭찬해줄 만한 이유라고 생각해요. 한국인들은 다른 사람이 잘 되는 걸 별로 좋아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그거 알았을 때 종교 먹는데 한국인들이 배려 많이 하잖아요. 하지만 리스크테이커나 실패자들에게는 화살을 고쳐버린 네가 과연 배려심이 있다고 말해도 되는지 좀 남가 헤맸어요. 결국에는 리스크테이커로 성공하며 잘 되는 꼴이 보기 싫었는데 어쩔 수 없이 보고 있지만 질투심에 의해 그 화풀이를 실패자들한테 하는 게 아닌가 싶어요. 개인적인 생각합니다. 偷偷的看一下我有没有按开始，有吗？ 开始了。 네. 긍정적인 시선이라는 게 짧은 시간 내에서 이루어지는데 아니가 때문에 다양한 요소들이 작용을 한 것 같은데요. 여러분들이 말씀해 주신 의견들이 다 일리가 있어서 많은 요소들이 종합적으로 모이다 보니 한국인들에게 리스크 테이커가 나쁘다라는 이미지가 확고해진 거라고 생각됩니다. 우리가 광고를 보면서 아무런 과학적인 근거가 없는 멘트를 자주 듣다 보면 세뇌되어서 믿을 때도 있잖아요. 그런 현상과 비슷하게 리스크 테이커에 대한 한국인들이 시선이 부정적으로 변화한 장기적인 세뇌를 통해 이루어진 것이 아니냐의 의문을 듭니다. 다음에는 한국에는 과연 혁신적인 리스크 테이커들이 필요할까라는 질문인데요. 개인적인 생각을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에는 리스크 테이커들이 필요하죠. 특히 경제 성장이 둔화되는 요즘에 더욱 필요한 것 같아요. 리스크 테이커들이 있으면 뭐가 출구라도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거든요. 계속 이대로 나가는 것보다 그대로 새로운 길을 가고 있는 사람들이 창의적인 마인드로 새로운 것 만들어야 소비를 자극시켜 경제가 활성화된다고 생각해서요. 저도 리스크 테이커가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리스크 테이커라고 생각하는 배달민족 김봉진 대표, 노기호의 나채원 대표, 타다의 이채용 대표들이 리스크 테이커라고 생각해요. 한국의 대표적인 리스크 테이커들이지만 이분들이 언어의 성공을 이루기까지 보통 사람들이 견디기 힘들 일들을 겪는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이분들이 있음으로 하얀 최저임금을
소비 시장도 적극적으로 활성화 시켜주면서 합리적인 가격의 소비자들도 서비스는 이용할 수 있어서 형식적인 리스크를 데이거들이죠. 그래서 한국에는 이들과 같은 형식적이고 상회적인 리스크 데이거들이 더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필요하지만 제도적인 것도 구체화하는 것이 필요한데요. 제도적 야성은 악용하여 정부의 지원금만 탓가는 현상도 있기 때문에 제도를 좀 더 명확하게 하는 것이 필요하는데 아직까지도 2차적으로 정례금만 지원하고 보수적인 권리나 강도 같은 게 없어서 걱정되기도 하죠. 리스크 테이커들의 선택 공간을 외회하는 전세를 정부에서 제도화하여 없애는 것이 더 많은 현실적인 리스크 테이커들이 살아남을 수 있겠죠. 혁신적인 리스크 테이커들이 한국의 경제에 적극적인 영향을 미치는데 한국은 아직 그들을 받아들일 준비가 아직 많이 익하죠. 구회, 총무회에서도 서로 잘 되면 다 못 되면 남 탓으로 돌리는 경우가 많은데 이러한 현상이 리스크 데이터들에게도 전가되지 않을까 우려가 되네요. 그들은 우리 사회에 유익한 사람들인데 안 되면 다시 하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 앞서죠. 정부에서도 사회도 리스크 데이터를 적극적으로 도와주고 급여하는 모습이 가장 좋은 건데 이 모든 원인의 결과를 리스크 데이터들이 부담하기에는 너무 억울한 부분도 많겠죠. 다보다는 적극적으로 지원해주고 응원해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해요. 한국은 홍신형 리스크 데이터가 많이 필요합니다. 네, 여러분들이 이치하게 한국형 리스크가 필요한다는 의견을 내주셨는데요. 한국 정부에서 리스크 테이커들을 위한 정책이나 제도 그리고 물질적인 면으로도 지원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여러분들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정부에서 리스크 테이커에 대한 보상이나 처벌 같은 것들은 좀 더 명확하게 규정했으면 좋겠어요. 예를 들면 초기에 리스크를 테이킹하면 사업에 뛰어드는 사람들에게 애드밴티지를 주는 것인데 초성기에 사업을 진행하는 사람들은 자본이 별로 넉넉하지 않기 때문에 세금을 면제시켜주는 정부에서 그들이 생각나는 제품이나 제공하는 서비스를 적극적으로 수출을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해요. 정부에서 제도를 정하는 것이 물론 필요하죠. 저도 외에도 리스크 테이커들이 경험이 많으면 괜찮았을 때처럼 물론 베이킹을 하는 사람들에 대해 미리 필요한 교육을 진행하는 것도 좋다고 생각해요. 누구에게나
초이란 것이 썰에 있고 버리고 무섭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마음의 안정감을 주기 위해 일반적인 교훈을 진행하는 것도 나쁘지 않죠. 자주 사용되는 기업 재무의 관료들의 기준이라든지 기업 소리에 필요한 내용들을 알려주는 그런 일반적이고 상식적인 내용을 담는 것이죠. 대학교는 단위 사람들이나 회사에서 근무를 해본 분들을 경험자가 필요 없겠지만 이외의 사람들에게는 필요하다고 봐요. 사회에서 지원해주신 소명, 나중에 기업들이 성공했을 때 세금이나 사회 변화에 힘을 쓸 거인데 정부 입장에서도 미리 투자했다고 생각하면 되는 건데 지금 현 정부에서는 리스크 테이커들에게 보호적이지 않은 모습을 너무 많이 보였어요. 리스크 테이킹을 실패하면 다시 회승할 수 있는 제도나 제사 기회를 얻기 힘들기 때문에 성공하면 설득이지만 실패하면 꼴로 가는 거라서 리스크가 너무 높고 다시 재기할 기회조차도 없기 때문에 다른 나라들에 비해 너무 가혹하다고 느꼈어요. 정부가 도울 수 있는 일들이 많지만 규제를 너무 많이 해가지고 오히려 활동을 어색하는 거라고 봐요. 지금 도우려고 해도 규제를 불명 반대의 목소리도 나오는데 그 이유가 반대를 하는 사람들을 설득할 정도가 안 되니까 가만히 전한 시기를 기다리고 있겠죠. 그리고 지금은 나나사 정도 시끄러운데 이곳에 신경을 쓸 겨를이 없기도 하도 경제 성장도 느리니까 정부에서는 예전에 하던 대로 그냥 창업대회나 개최하고 상금을 하금하는 형식으로 유치하고 있어요. 하지만 기업들이 조바심이 나서 업무나 공모전을 많이 개최하여 새로운 아이디어를 젊은이들에게서 얻기 위해 기회를 두고 있는데 기업이 오히려 새로운 리스크 테이커 역할을 하면서도 자문을 구하는 역할도 하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가 적극적으로 리스크 테이커들을 위해 물질적으로 지원해준다며 순환이 되겠죠. 저는 개인적으로 정부가 이렇게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더 많은 젊은들이나 은퇴를 하신 분들이도 재테크로 새로운 리스크 테이킹을 부담 없이 할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럼 다음 문제는 중국의 상황은 어떤지 토론해보고 장점을 분석하여 한국에 적용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구체적으로 토론해 보도록 할까요? 중국은 리스크 테이커에 대한 좀 더 마인드로 받아들이는 성향이 강해요. 리스크 테이커들인 스타트업, 창업을 하는 사람들이 조금 더
수월하죠. 중국에는 4대 국가은행이 있는데 중소기업이나 대학생들이 졸업하며 농촌에 내려가 창업을 하며 나라에서 우대 금리로 대출을 해주거든요. 그리고 지속적으로 자문과 지도도 해주기도 해요. 결론적으로 보면 중국의 평균 교육 수준이 높지 않고 농촌의 젊은 친구들은 마땅한 직장이 없어서 도시로 향하는데 이것이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어 정부에서 농촌 창업을 지향하고 농촌 경제 개발을 적극적으로 밀어주고 있어요. 그래서 중국에서는 리스크 테이커보다는 용기가 있는 사람에게 정부에서 기회를 주고 있어요. 한국 정부에서는 리스크 테이커들은 적극적으로 밀어주면 빨리 발전하게 되겠죠. 정부에 있는 리스크 테이커들의 정부이죠. 그 뜻을 새로운 사업이나 기업에 대한 교체가 번거로 경동되어 있지 않아서 리스크 테이커들이 자유롭게 소송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한국을 새로운 사업이나 기술을 발전시키기 전에 우선 그로부터 의심되는 위험을 고려하여 교전을 내세우기 때문에 발전이 느리고죠. 결국에는 정부가 리스크 테이커들의 발과 숨을 묶어놓을 셈이 되죠. 현재 중국 기업들의 신호 강자는 정품 온라인이나 전자제품을 생산하는 기업들이죠. 하지만 그들이 오래전부터 존재하여 유지된 기업이 아니라 상호가즈 리스크 테이커들이 시도하면서 성공을 이루게 되었죠. 한국에도 그런 기업들이 많이 존재하긴 하는데 업데이트하는 속도가 느리고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고소하다는 느꼈어요. 중국에는 업소도 유저들에게 최적화된 화면을 제공하기 위해 혁신적이고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자주 업데이트하는 편인데 한국은 사용자를 배려하는 측면 그런 점이 부족하다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중국에는 위처페이가 등장한 지 오랜 시간이 지났는데 한국에도 카카오페이가 최근에 등장했잖아요. 여러 가지로 많은 제약을 받고 있어서 많이 되돌아지고 사용하기 불편하다고 느끼고요. 저는 휴대폰에 최적화된 기능을 쌓려지만 카카오는 오히려 PC에서 더 많은 기능을 사용할 수 있게 되어 있었어요. 그 중에 얘가 바로 카카오톡은 파일 공유로 PC로 방해 못하다는 것이 제일 불편했어요. 근데 그게 아직까지도 바꾸지 않은 것더라고요. 사용자들 니즈를 파악하는데 좀 민감해졌으면 좋겠다 생각 싶었어요. 제 개인적인 의견은 한국인 법이 자국의 사업을 심하게 규제하는데 이와 아예 기술도
발전시키지 못하게 하여 세계에서 아사스노 만들고 있는 기분이 날까? 미로조도 모자를 반내 발전하지 못하게 자국의 산업을 가로막는 정치인들의 코스프레이가 어이없었어요. 이런 상황에서 모든 리스크 대의군과 감히 도전을 하겠냐고 생각해 본 적도 있어요. 한국 사람들은 총명하지만 정치인들이 앞을 가로막는 것과 달리 중국은 자국의 산업을 발전시키는 인생을 존중하고 대우를 해주는 데서 인생에 대한 차별 대우가 원인이라고 봐요. 한국의 정치인들이 이제는 중국처럼 인생을 중요시하며 바꿀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네, 여러분은 이동 문제에 대해 자기 의견을 나누셔서 감사하고요. 다음에는 좀 공유 싶은 한 문제를 나눠 주세요. 리스크 KT는 기업이 높은 수익과 유망한 시장의 발전 기회를 얻기 위해 기꺼이 부담하고자 하는 리스크의 수준이다. 리스크 KT는 기업의 투자 의사 결정 시 리스크 성호가 반영되고 기업의 리스크 수준이 높은 수로 리스크를 가지면서도 예상 숭신형 가능 가치인 NPV를 플러스로 선택하여 가는 경향이 있습니다. CMP의 이론은 리스크와 수익이 비례하여 충분히 경쟁적인 시장에서 높은 수익을 얻으려면 높은 리스크를 부담함으로써 달성되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기업은 투자 의사 결정을 할 때 수익과 위험을 존중하고 제한적인 리소스를 효율적으로 배치하여 기업의 가치를 높여야 합니다. 따라서 리스크 KT는 기업의 자원 배치 효율성과 기업 가치에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리스크 테이커는 리스크를 관리하는 능력 및 리스크 부담과 성추성, 선택에 대해 성혼을 경제 시스템의 정치적인 역량을 구성하는 데 있어 중요한 요소입니다. 사회와 집단의 행동이 예측하기 어려울 때 사전을 인간의 비이성적인 경향이 있고 평화로운 시초에는 보이지 않는 소외 선택 메커니즘이 포괄 시선을 통계적 안녕 정도로 계량화하여 환경적 한시선으로 이해하여다. 이런 인해 해결되지 않는 한성의 카른도 형성되어다. 한족을 부활시한 미래에 대한 더 큰 주관적인 미래에 기존하는 반면 다른 해족을 최소의 의사결정이 광고 배틀에 의해 결정되는 제한과 데이터에 기반한 도량 문제를 가지고 있다. 토량과 실질 사이의 균형은 장세 리스크 스퍼리티에
소상입니다. 첫 번째 단계는 부활시간 이외에 얼마나 질서정연한 성분을 추리고 자료를 어떻게 대응할 수 있는지를 결정하기 위해 설계 도량 기술이며 이는 결국 리스크 관리 및 의사결정 수립에 관한 중대한 문제이다. 기업들은 한 구단에서 다른 구단으로 가다가 처음에는 위험을 과도하게 감수하다가 문제의 원인을 깨닫고 갑자기 지출을 줄여다. 인문이 리스크 감수 기대를 일반 직원들의 태도와 정화시킬 때 얼마나 난이도가 높은지 기업들이 성분을 원용 방식을 바꾸는데 다른 경제 압력이 얼마나 심한지 알 수 있다. 이 문제는 현재 이론 업종에서 매우 보편적이다. 시스템 리스크의 대화로 인한 글로벌 금융 시스템 내 분야로 가지의 대개 종수들 사이에 신뢰의 위기가 종소되고 외부 환경의 높은 불확실성에 직면하며 많은 기업을 관리자들이 신중한 접근을 하고 있지만 이로 인해 많은 혜택을 받을 기회를 놓치고 있다. 이렇게 신중했는데 왜 공경에 빠질까? 졸속이 아닌 심사숙고를 통해 위험을 감수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이다. 기업이 저마다 성공하던 경제 정책에 순수환을 이루던 말이다. 예를 들어 기업 간 대출은 언제나 어느 정도의 위험을 내포하고 있으며 대출의 상감은 기업들은 공경에 빠뜨리고 정당한 자본 업무를 축소하고 통조를 조정할 것이다. 경제학자들이 리스크를 감수해야 한다는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글로벌 경제체에서 성장하게 어려워있는 리스크를 많은 기업들에 심각한 시련을 주고 있다. 이러한 시련을 기업이 감당할 수 있는 리스크 한도에 대한 판단뿐만 아니라 리스크를 모니터링하고 관리하는 통제 메커니즘에 있습니다. 리스크 데이터가 정량적 의사결정을 할 때 리스크에 대한 노예하지 않거나 기업 경제에 관여 요망을 상세히 설명하지 않는다면 위험을 감수해야 하는 필요를 인식하더라도 아무런 역할을 하지 못할 겁니다. 리스크 데이터는 기업이 고려해야 할 리스크에 대한 일종의 신시적이고 보다 체계적인 정책적인 장애를 제대할 필요가 있다. 간단히 말하면 기업의 리스크 성호도에 대한灵活한 설명의 필요가 있습니다. 얼마나 많은 위험을 피해야 하는지 그리고 경기 후에 어떻게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한 연구 이외에도 리스크 데이터는 그들이 얼마나 많은 위험을 감수하기를 원하는지 그리고 그들이 얼마나 많은 자금을 동원하여 얼마나 많은 위험 수익을 얻고자 하는지를 고려해야 한다. 거래하기 전에 이러한 고려 사항을 소진해서 검토하여 명확하게 해야 합니다. 이것에 의해 사람들 기업 상태의 리스크성이나 각각의 거래가 전체적으로 반응할 수 있는 여부를 알 수 있습니다. 중소기업은 불확실성이 굉장히 높다. 리스크 데이터의 리스크 관리는 사업을 성공시켜 실패의 리스크, 즉 정투자의 리스크를 피하도록 노력하는 한편 실패하며 리스크 데이터는 개인 투자의 리스크를 최소화해야 한다는 것을 나타냅니다. 중투자의 위험을 피하기 위해 정부의 정책적 혜택, 기업 네트워크 관계 발전, 인큐베이터 가입, 관리 자문회 등 전략 계획 수립, 익숙한 분야에서의 장등 사업에서 중요한 활동을 시표해야 한다. 리스크 데이터는 투자 위험을 줄이기 위해 사업 기획을 만들고 배서 투자를 도입하여 정부 지원을 받은 등 위험을 분산시켜야 합니다. 네, 그럼 저는 리스크 테이커를 지원하기 위한 강력한 사회적 안전망 구축 시 도덕적 해이가 발생할 수 있는데 사전의 방지가 가능히 생각합니다. 배임이 아니면 회령 등의 이슈는 법적으로 규칙하고 처벌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기업가 정신을 지니고 리스크 테이킹을 하는 혁신가들에 대해서는 신뢰를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모로 해처들 우려보다는 사회적 안전망의 약한 구축이 더 큰 문제입니다. 정부 차원에서 창업 실패 시 재기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중요한 이슈이지만 실패에 대한 책임 소재의 규명이 필요하면 벤처 캐피탈을 스타트업의 비즈니스를 면밀히 분석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삼성의 이병정 전 회장의 혁신성이 현재 시점의 기업들에게 필요했습니다. 주종자는 타 기업 제품들 자산에 접근하게 모방하여 리스크가 적거나 혁신가 되는 순간 실패의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집니다. 따라서 혁신자가 되는 순간 조직 아니면 사회 내에서 실패를 요인하며 도전한다는 자체를 고려하고 실패자를 보호해야 하는 부분이 필요했습니다. 그럼 우리는 이 4차 혁명 시대에서는 리스크 테이커의 리스크 관리를 정확해야 하는 대성동이다. 그리고 교육 측면에서 우리가 더 적극적인 현역 교육 방식을 개혁하고 의사결정 능력을 더 깊게 발전하며
새로운 간이 형태로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럼 오늘은 우리 한국형 리스크 데이터에 대해 여기까지 토론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소중한 시간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